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질문은요, 방법을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어떻게 초대해야 돼요? 어떻게 리크루팅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기도 하죠. 개인의 어떤 실력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면 가치 있는 것이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우습게 여기면요, 우스운 것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사업을 이분이 정말 진중하게 잘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소중해라고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말에도 묻어나고 표정에도 묻어나고 행동에도 묻어나는 이 사업의 어떤 가치, 비전을, 매력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어떤 이런 부분들이 묻어난다. 만남에서도 묻어나고 행동에서도 묻어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비전과 가치를 보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희 이제 형님한테 저는 이 비즈니스를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받기 이전에도 어떤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택배. 지금은 이제 택배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대기업에서도 많이 뛰어들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몇 년 전이니까요. 소규모 택배 영업소 이런 데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제기동, 혹시 아세요? 한약 상가, 거기서 이제 주로 한약들을 배달하는 택배 영업소를 인수를 해서 동업으로 한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다시는 우리 형이랑 뭔가 동업을 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형은 이제 본인이 이제 투자를 제일 많이 했고, 본인의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뭐랄까, 되게 가치 있고 좋아 보이긴 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택배를 하면서 이제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은 막 오토바이도 타고, 배달이 좀 이렇게 직원이 안 나오면 어떤 지역에 배달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이렇게 호수도 다 외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달이 되게 밀려가지고 제가 오토바이를 몰고, 별 얘기 다 하네 오늘. 괜찮죠? 이건 웬만하면 유출을 안 하셔도 돼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강의 때.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짐을 굉장히 많이 실었어요. 그것도 이제 주로 한약을 굉장히 많이 실었는데,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이제 제가 받친 거죠. 그래서 정말 쭉 미끄러지면서 많이 다쳤는데, 제 생각에도 다치긴 다쳤는데 다친 몸보다 이 배달할 물건들이 혹시 망가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형님으로부터. 진짜 이 얘기 안 되는데. 자, 이건 녹화나 녹음 금지입니다. 바쁜데 어디냐고, 여기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다쳤다 그러면 걱정할까봐 그냥 조금 지금 뭐 넘어졌다고,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괜찮냐고 일단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순간 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밀렸으니까, 택배가 엄청 밀렸으니까 빨리 안 들어오면 너 안 된다고 막. 되게 뭐랄까, 서글픈 거예요. 나 다쳤는데, 여기 널브러져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택배의 이제 문제점은, 그러니까 안 되지는 않았거든요. 규모도 늘고 거래처도 많이 느는데, 문제는 늘면 늘수록 택배 이제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 물건을 받았는데 분실하기도 하고, 뭐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1년 반 동안 무급으로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밥만 얻어먹고.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인제 결심을 했죠. '다시는 인제 형이랑 이제 동업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고 인제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사실 제가 원래 했던 일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컴퓨터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다니면서 음 초반기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남들 보여주는 이미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개목걸이라고 하죠. 예, 이런 걸 달고 다니면 남들이 한테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띡 눌러서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도 좀 들고, 초반에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저한테 이렇게 계기가 왔던 게 뭐냐면, 저랑 굉장히 친한 과장님이 있었어요. 예, 그 과장, 그러니까 이 얘기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 과장님, 그땐 과장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친한 형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면서, 나이 차이는 좀 많은데 예, "형"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이제 밥을 먹으러 만났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너 내 얘기하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어디서?" 내가 형 얘기 "유튜브에서 봤어. 내 얘기 굉장히 길게 하더라." 그래 가지고 되게 당황,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찾아본 적도 있어요. 도대체 뭐라고 내가 얘기했을까? 근데 뭐 나쁜 얘기는 안 했고, 지금 좋은 얘기 해야겠죠. 예,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지금 일반 비즈니스도 한 7 번, 8 번째 지금 바꿔가면서 계속 벤처 회사를 차리고 또 망하고 차리고 망하고, 참 대단한 형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고 뭔가 성격도 맞고 같이 뭐 이렇게 좋아하는 취미도 맞고,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이제 회사를 퇴사하게 된 거예요, 과장님이.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좋은 학교 나왔고 자격증도 훨씬 더 많고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들, 인재라고 생각했던 저의 어떤 롤 모델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나의 끝이 저 모습일까? 6년 뒤에 나의 모습이 저 모습일까?' 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계속 가야 되는 길일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형이 그 회사를 퇴사하고 벤처를 차린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차린 날 제가 출근했어요, 거기로. 거기로 출근했어요, 그냥. 사표를 고이 이렇게 내려놓고 그 형이랑 또 동업을 시작한 거죠. 예. 저의 인생은 동업으로 시작해서 동업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동업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망했어요. 예. 한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 자구 먹고, 자구 먹고, 자구 먹고 돈 아껴 가면서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그래서 투자도 하고, 이 경험을 하면서 '아, 일반적인 비즈니스가 매력은 있어요.' 매력이 뭐냐면, 저는 그때 정말 희망이 있었고 내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만 개발이 되면 거래처도 있었고 다 써 준다고 얘기했었고, 그럼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팔려 나가는 만큼 저한테 어떤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인제 어찌 보면 쪼끔 사업, 어떤 자산 요런 것들 쪼끔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한 달 전쯤에 대기업에서 똑같은 컨셉의 소프트웨어가 나온 거예요. CD나 이런 게 없을 때 여기 디스크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하고 했는데, 그냥 대기업에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버그도 없는 게 나오니까 저희 걸 써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품이거든요. 제품, 아이템, 아이템. 이게 얼마나 탁월하냐? 시장에서 필요로 하냐?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고 이것을 쓰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았는데, 타 기업에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니까 저희 걸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망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정현모 사장님께서, 저희 친형님이신데,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 물론 이제 사업을 형이 시작했을 때도 강의를 한번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하던 일을 하려고 하죠. 예. 하던 일이 편하고, 그래서 "형은 형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내 일을 한 건데, 그래서 막상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보니까 형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보이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정이 느껴지고 저랑은 달랐어요. 저는 열정이 식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까, 다시 직장 들어가기는 싫은데, 정말 싫은데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형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받고 사업을 쭉 알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알아본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제가 3개월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알아보지 않았어요. 하루에 녹음된 강의, 그때는 이제 테이프였거든, 테이프. 자꾸 과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연식이 된 것 같네요.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테이프하고 듣는 강의까지 해서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의 강의를 들었고, 책도 2-3일에 한 권 정도 추천받은 책들을 봤고, 한 3개월을 진짜 집중적으로 알아봤어요. 왜? 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번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부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단계잖아. 남들 피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형이 왜 할까? 형은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결국에 이거 팔아야 되는 거잖아. 영업이잖아.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 제가 아쉬운 소리 되게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화장품 되게 잘 팔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아이템도 화장품이고, 그럼 나보고 화장품을 지금 팔라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이런 부정들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었죠. 근데 어떤 계기?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위기였어요. 그때 상황이. 빚도 많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정말 막막한 그 시기,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알아보고 나서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업은 진짜 끝내준다, 좋은 비즈니스다. 물론 나에 대한 부정은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못할 것 같은데,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영업도 못하고. 물건 잘 파시나요, 여러분들은? 전 지금까지 물건을 팔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도 되게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고, 제가 외형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목소리 막 크고 막 외향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랑 어떤 나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일단 띄워놓고 내려놓고, 방법,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일단 내려놓고 이 사업이 어떤가를 봤더니 매력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기회인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제 제가 바로 했던 행동은, 회사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회사에 들어왔었는데, 회사를 퇴사함과 동시에 2002년도 9월 달에 미국의 첫 컨벤션 글로벌 랠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단을 하죠. 사업을 해야겠다. 빚내서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사장님들 빚내서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보고 싶었어요. 진짜 이 실체를, 사업에 대한 실체, 본사에 대한 실체. 그래서 이때 미국에 혼자 가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드린 얘기예요. 위기는 기회라는 거죠. 내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재밌죠? 코로나 시기에 어렵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시기에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코로나 시기에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을 할까? 왜 성장을 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내고, 적용할 것들을 적용하시다 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 얘기는 또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의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왜?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잘한 선택은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좋은 선택이었지만, 왜? 그런 선택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에서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은요,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목숨 걸고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마지막 나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되게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부터는 모든 게 나의 책임이었거든요. 남한테 핑계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더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루를 되게 무시하거든요. 난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오늘 하루쯤이야. 코로나 시기니까 오늘 만남쯤이야.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그런 작은 차이들이 나중에 큰 차이로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저의 제일 잘한 선택은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겠다라고 한 선택이었어요. 내가 오늘 주어진 하루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 사람 오늘 내 앞에 있는 분이 마지막. 저는 이 강의도 사실 막 탔기 때문에 대충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의 마지막 강의가 좀 슬픈 얘기인가? 어쨌든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주어진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한 선택이 제가 지금을 있게 한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가치 혹은 매력에 대해서 제가 좀 짚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매력일 거예요. 이 사업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매력이 없었으면 아마 시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권리 수입의 매력. 전 짧게나마 느껴봤거든요. 코로나 시기에도 느껴봤고, 과거에 이제 한 2번 정도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님이 이제 뭐 10년 전, 꽤 오래된 15년 전 돌아가셨을 때 일이 멈춰진 적이 있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이렇게 하고 한 일주일을 보내고 바로 또 트립에 가고, 그러면서 또 몸이 안 좋아서 한 일주일 쉬고, 그러면서 한 달을 제 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을 일을 못한 때가 있었는데,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건 커미션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느꼈죠. 그전까지 이론이었는데 이건 진짜 권리 수입이구나.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나의 어떤 자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수입이구나. 그래서 이 권리 수입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뉴스킨 권리 수입이 돼. 자산 소득이 돼. 끝. 그러니까 매력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수입이 필요한데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수입을 원하는데, 왜 이 수입은 결국 자유와 연결돼서 그 자유를 원하는데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만나든 아니면 유산을 물려받든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대기업의 오너여서 그 시스템을 물려받든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뭐 해리포터 어머니겠네. 어머니가 해리포터의 작가거나 아버지가 엘비스 프레슬리여서 그 손녀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작곡을 못 하는데도, 노래를 안 하는데도. 그래서 그런 권리 수입은 물려받거나 이미 기득권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만들거나 이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자산을 일반인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본 이 사업의 어떤 핵심은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누스킨을 통해서 반드시 권리 수입은 자산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데, 자산이 뭐예요? 건물의 건물주. 요즘에 코로나 좀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 또 지나면 이 자산,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 매력, 아니면 음원 수익, 노래를 만들거나 판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내 자산이 있을 때만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자산은 뭘까요? 어떻게 이 사업에서 자산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세계 최고의 제품을 통해서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저의 소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독일로 이민 가신 분이 있어요. 사업을 제가 하고 한 1, 2년 있다가 이민 가셔서 지금 10몇 년을 독일에 있는데 꾸준히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제가 독일을 안 가도 그분은 평생 쓸 거거든요. 전화 관리를 안 해도 그분은 평생 쓸 거거든요. 그런 어떤 마니아가 만들어지면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재구매.
마니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재구매가 이 사업의 권리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다. 이걸 정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마니아를 만들어서 자산을 형성해서 권리 수입을 받는 것도 매력인데 그것도 정말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을 복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프랜차이징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이 아이템을 활용해서 마니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줌으로써 내가 그것에 대한 일정의 어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일이죠. 음. 그래서 이 사업을 점검하실 때 정말 이 아이템이 그런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진짜 좋은 아이템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의 자기들도 뭐 보상이 좋다, 우리 네트워크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피라미드식으로 흘러가거나 강매식으로 흘러가거나 뭔가 안 좋은 방법으로 흘러가는 대부분의 일들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템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돈 벌 목적으로 자기들만 쓰는 거죠. 자기들만. 어.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아니죠. 자기가 돈 벌 목적으로는 쓰지만 돈 벌 목적이 없으면 이제 안 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재구매가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건 자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 아이템을 누가 만들어요? 회사가 만들기 때문에. 회사와 나는 동업 관계예요. 어.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도 저나 여기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는 회사가 잘하는 거. 세계 최고의 아이템.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로 한 5 년 10년 동안 노력을 하고 돈을 쏟아부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주고 제공한다는 거죠, 회사가 잘하는 것. 그럼 우리는 뭘 잘하면 돼요? 사업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업. 사업. 이미 입증되고 검증된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근데 일반적인 비즈니스 아까도 제가 그 뭐 벤처 회사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일반적인 회사는요. 아이템 만들다가 끝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 개발하려고 3 년이고 5 년이건 돈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부었는데 나중에는 경쟁력이 안 되고 타 기업에서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망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아이템에 확신이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사업을 그만두시든가 아니면 확신이 들 때까지 어떻게든 씨름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든가. 어. 왜 그러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영업사원처럼 자기도 별로 좋은 거 모르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다 평범하잖아요. 영업 잘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진짜라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매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매출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너무 어려워요. 어.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데 애를 더 써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사업 초기 때는 저도 매출이 되게 힘들었어요. 인맥도 없었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매출이 어려웠어요. 왜? 이거 딱 보니까 화장품이고 화장품을 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떠올려 보니까 3명 나오더라고요. 엄마, 사촌 형수, 친척 누나. 근데 그중에 2 명은 형 소비자야. 형 회원이야. 그럼 저 어떻게 해? 1명 데리고. 그래서 그 나머지 1명 친척 누나한테 전화했더니 "너 한 번만 더 이런 얘기 할 거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고 전화 확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하려고 애쓰고 매출이 되게 힘들었어요. 어.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데모를 잘할까? 제품 잘 보여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했을 때 매출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결단을 하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진짜 확신을 가져야겠다라기보다는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매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 그게 뭘까요? 음. 나는 그냥 이 제품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그 좋아함의 정도를 넘어섰어. 너무 좋아하는 너무. 침을 튀기면서. '아 이게 공통점이구나. 내가 이것을 이 사람이 생각하듯이 이 아이템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제 어떤 확신이 올라가고 이 제품이 진짜 좋아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별로 아쉬움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데모를 해서 매출이 안 나가면 좀 아쉽고 제품을 안 쓰면 뭐 좀 화나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안 써? 마라 그럼. 네 손해지. 바보 아니야?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안 써? 그럼 네 손해야." 이런 어떤 확신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매출이 늘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이템에 대한 확신 갖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의 또 다른 매력은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줌으로 미팅을 했는데 그 텍사스의 달라스에 있는 이제 저희 파트너랑 줌 미팅을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되게 신기하죠. 예. 예전 같으면 거기 갔어야 되고 그리고 가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사업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제가 텍사스에서 사업을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거기에 직원들을 파견을 하든가 거기에 뭔가 뭐 회사를 설립하든가 뭐 땅을 매입하든가 기술을 이전하든가 이런 언어를 배우든가 수많은 어떤 제약들이 있죠. 그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그죠? 제가 한 10 개국에서 인제 커미션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3 군데 나라는 못 가본 나라예요. 그런데도 한국에 있는 저에게 수입이 발생을 하죠. 이런 매력들. 그죠? 근데 그게 확장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장이 되어진다. 이건 곧 어떤 얘기예요? 시간과 재정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재정적인 자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사장님은 진짜 뭐 돈 버는 거 맞으세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안 하지만 눈빛이 그래요. 눈빛이 아니 자기 같으면 돈을 이렇게 많이 벌면 좀 쉬거나 놀거나 여행 다니거나 뭐 할 것 같은데 "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라는 뉘앙스예요. 그럼 제가 지금 왜 열심히 일해요? 시간의 자유와 재정적인 자유가 없어서 일할까요? 그것보다는 물론 더 시간의 자유와 재정적인 자유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일 자체에 매력이 있고 파트너를 돕고 싶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일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좀 줄이고 싶다?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재정적인 자유는 몸이 편하고 뭐 이렇게 놀러 많이 다니고 이게 아니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을 때 하지 않는. 근데 저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그죠? 음. 이런 매력이 이 사업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매력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거래처가 망한다든가 아니면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한다든가 그래서 뭐 세무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럼 내 노력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망하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는 너무 유연하고 탄력적이죠. 코로나 시기에 뭔가 지출이 많아지고 사무실 그럼 줄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미팅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어떤 제품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어떤 리스크 부분도 굉장히 이 사업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진짜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업 기회를 좀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밖에 나가면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분들한테 정말 미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이에요, 희망.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살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좀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 권리 수입을 잘 이해하다 보면 사업에 인제 그 사업 설명을 듣다 보면 4사분면 보이시죠? 예. 4사분면을 보면 우리 일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B사분면 안에 있죠. 이쪽으로 옮겨 예 그 E사분면에서 혹은 S사분면에서 B사분면으로 옮겨오죠. 그럼 B사분면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비즈니스 오너 사분면이라고 하죠. 혹은 시스템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사분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본질은요, 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미팅도 들어와라 스폰서가 얘기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배움을 갖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주도성을 갖는 거. 두 번째 매력은요, 성장입니다. 성장. 성장이란 말이 좀 처음 듣는 분들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성장은 항상 뭐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성장기 때 이렇게 좀 몸이 크거나 마음이 크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공의 동의어는요, 저는 성장이라고 봐요. 성공의 동의어는 성장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사장님들이 성장을 안 해도 된다, 나 안 배울 거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다? 그럼 쭉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필요로 하고 뭔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반드시 변하셔야 되거든요. 생각이 성장하셔야 돼요. 인식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문제를 일으킨 동일한 인식 수준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그 어렵게 만드는 나의 어떤 돈을 바라보는, 부를 바라보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그 부는 나한테 없다는 거거든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어려워. 맨날 내 주변의 사람들이랑 뭔가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함으로써. 자, 이 일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이 일은 많은 분들이 또 이미지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고, 그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나 잘못된 어떤 방향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의 일은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괜찮아 보이는 일이야. 근데 안으로 들어왔더니 가치와 매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피해 주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야. 그런 일이 한 가지 있고, 어떤 일이 이미지가 좀 별로인 것 같아. 겉에 보이기에. 요즘에 막 매도 많이 맞죠. 막 언론으로부터 코로나 시기에 뭐 직접 판매, 뭐 이렇게 만남에, 그리고 혹시 이건 뭐 다단계 아니냐, 뭐 방문 판매처럼 뭐 사람들한테 영업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의 본질로 들어왔더니 되게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템,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피부를 좋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좋은 일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미지가 좀 안 좋아도 좋은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이미지는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죠. 구조 자체가, 어떤 시스템 자체가, 문화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보상 자체가 안 좋은 일이라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냐, 이 일이 진짜 옳은 일이냐, 이것도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알아볼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뉴스킨을 바로 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기에 더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무실에서 모여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만남을 가지면서 자주 소통하면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문화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보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창문이죠, 창문. 뉴스킨과 어떤 사장님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어떤 창문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의 또 다른 매력은 상생 비즈니스라는 거죠. 서로 도우면서.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그룹이죠. 윈닝 그룹. 딱 이름에서부터 상생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성공하는 거. 도와서 이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만 그냥 희생하는 게 아니라 도우면서 같이 성공하는 거. 상생 비즈니스. 근데 대부분의 비즈니스는요. 상극의 문화를 갖고 있죠. 단절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옆 사람이 성공을 못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건 직장도 사실 제가 직장 다닐 때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다 퍼주고 다 알려주고 싶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잠깐 멈칫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노하우까지 알려주면 사실 이건 내가 밥그릇인데 내가 이것까지 알려주면 내가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그죠? 자영업은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 레시피나 뭐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옆 가게에 아무렇게나 알려주나요? 그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미 입증되고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근데 이 비즈니스는 내가 진짜 배우려고만 한다면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어디서든 성공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그분의 어떤 선택의 기준과 원칙과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맘만 먹는다면 속도도 낼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제 파트너분 중에 피부과 의사분이 계세요. 나름대로 이제 그 피부과 학회에서도 뭔가 조금 이렇게 인정을 받는 분이시고 강남에서 큰 피부과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고, 근데 이제 그분은 본업이 누스킨이에요. 그러니까 부업이 피부과 의사라고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뭐 시스템 이런 미팅이 있으면 그 병원 문 닫고 와서 강의 듣고 강의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분이 데모를 잘할 것 같으세요? 제가 데모를 잘할 것 같으세요?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이거 대답 잘하셔야 돼요. 네. 제가 잘해요. 하여튼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뭐 예를 들면 피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논리적으로 풀고 그런 거는 훨씬 더 그분이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도울 수 있는 거죠. 사업의 어떤 경험은 내가 공유를 하고 도와주고 그 어떤 전문 지식들은 그분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상생하면서 어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그래서 저는 간접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제가 해보지 않은 업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배울 수 있고, 한계점도 배우고, 매력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정말 팀워크를 발휘해서 나 개인의 힘으로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팀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팀워크를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팀워크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뿐더러 그러기 위해서는 팀워크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사실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고 좀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높일 수 있어요. 예전에 헨리 포드 혹시 아시죠? 다 들어보시죠? 헨리 포드 자동차의 왕. 그래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그 어떤 사업의 뭐 대단한 분이셨죠. 그분이 처음에 자동차를 대중화시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욕하는 사람도 많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다가 어떤 한 경제 기자가요 집요하게 너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헨리 포드는 바보다, 멍청이다, 무식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막 기사까지 쓰는 거예요. 신문에다가.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건 거예요. 이게 너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법정에 둘이 쓴 거예요. 그 경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헨리 포드는 사실 바보다, 무식하다. 그 무식한 사람한테 자기가 무식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죄가 뭐가 있느냐. 그걸 증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 뭐 국민학생, 중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내도 못 푼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헨리 포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당신이 낸 문제를 나는 못 푼다. 하지만 나에게 한 5분 정도의 시간만 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100명을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다. 그게 당신과 나의 차이라고. 그게 당신이 가난하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밖에 없는 차이라고. 왜? 당신은 그래서 당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일을 하고 나는 100명, 1000명의 어떤 지식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시간을 내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레버리지와 팀워크의 힘이거든요. 회사님들이 진짜 사업을 잘 하시려면 이 팀워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자, 글로벌 사업 기회도 가능하고요. 결국 이 사업의 최고의 매력, 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줄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걸 또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내가 굳이 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죠?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매력 중에서는 최고의 매력으로 꼽을 수 있는 매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의 어떤 끝점, 이 사업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이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드리면요. 저는 리더가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리더. 제품은 좋고 뭐 이렇게 소비자는 만들고 초대는 하고 리크루팅 하겠는데 리더가 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리더예요. 그쵸? 가족한테도 리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동네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에 산다면 그 윗집 아랫집 만나는 사람에게도 리더가 되고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단 차이는 뭐예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키우시고 그 영향력을 어떤 키우는데 성장을 해내겠다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아주 올바른 방향대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 매력은 관계예요. 관계. 근데 사실은 관계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 사람을 잃는 거 아닐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 또 얻다 보면 어떤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면 소통이 좀 덜한 사람도 생기겠죠? 모든 사람을 얻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내 방향과 맞고 미래의 어떤 내가 계획한 삶과 부합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좀 더 좋은 사람들을 얻어가는 일이고 내 어떤 방향과 내 어떤 마인드 혹은 긍정의 마인드와 좀 반하는 사람은 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삶과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시면 그것도 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하버드대에서 그런 실험을 해봤다고 하죠. 이 사람의 어떤 5년 뒤, 10년 뒤에 경제 수준을 알아볼 때 지표가 뭐였냐면 이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사람하고 자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5명 사람들의 어떤 평균 수입을 내봤더니 그 수입이 정확히 그 사람의 5년 뒤 수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세요? 결국 사람은 생각을 공유하고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배우거나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주 만나는 사람들 혹은 그러실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도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뭐예요? 성공한 사람을 내 주변에 놔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공한 사람 강의, 책 이런 걸 끊임없이 듣던지 읽던지 보던지 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가난한 내 친구의 이야기와 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정반대인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회가 있다.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난한 친구는 부모 잘 만나서 자기는 평생 가난한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가 맞아요? 누구 얘기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본인의 생각이니까. 이건 선택의 차이라는 거예요. 선택. 누구 생각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내 기준에서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 아는 지인 중에는 성공학 책들은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자기 돈 벌려고 책 쓰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다. 그리고 책으로 돈 번 거다. 뭐 물론 그런 저자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책을 읽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면서 성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예요? 아마도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가장 행복할 때도 관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법을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요. 이 사업에는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릴게요. 그 예전에 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하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힘들면요. 그분은 진짜 사업을 못 하세요. 근데 힘든 이면에 어떤 관계의 풍성함이라든가 왜? 결국 산다는 건 관계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사회성을 통해서 사람은 살아있는 걸 느끼고 행복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예, 다들 아시나요? 그 프로그램을 신기하게 제가 뭐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구름 미팅 끝나고 집에 오면서 이제 DMB를 틀어놓으면은 항상 그 프로그램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매회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진행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놀러 오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다음에 또 오라고. 다음에 이거 해주겠다고. 너무 그 관계 한 명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산속에 가니까 그걸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계를 통해서 진짜 행복이 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요. 신뢰를 쌓으세요. 신뢰. 신뢰 쌓는 방법은 뭘까요?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요. 기준, 이익, 어떤 원함을 나에게서 상대로 옮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 상대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상대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 사람한테 득이 되느냐, 그리고 상대의 어떤 관점을 생각하고 내가 뭔가 많이 갖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적게 갖고 있어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그 사람 도우려고 하고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안방에 보면 드림비우기 붙어 있어요. 되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혹은 파트너가 없고 매출도 못하고 하지만 나는 5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1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 강의 중에 다 잊어버려도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꿈꾸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용기가 있고 싶었고 의지도 있고 통제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행하는 모든 일이 성장하고 그리고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를 언제나 꿈꾸고 그리고 사람을 돕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렸더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집이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한 10평 남짓한 곳에서 바람이 겨울에 너무 이렇게 다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너무 춥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전 추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떠오른 게 '아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마도 이렇게 트립을 가지 않을까? 뉴스킨을 통해서?' 막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립 장소 해외에 나가본 적이 그때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 딱 해외 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저는 그때 하와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하와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다음 연도에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다음 연도부터 인제 트립을 좀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건 트립에서도 제일 많이 갔던 장소가 하와이였어요. 어. 아마 리더분들 3년 연속인가 4년 연속 하와이 보내셨던 적도 있었고 또 내년에도 하와이죠. 어. 그래서 그리고 또 신기하게 애들이랑 여행도 하와이를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하와이. 음.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왜 우리는 맨날 하와이만 가? 맨날 휴양지만 가? 나는 이게 뭐 도시도 가고 싶고 뭐 한" 제가 말을 못 했죠. 속으로는. "미안해. 아빠가 상상해서 그래. 아빠가 너무 그것을 꿈꾸고 그리고 자주 해서 너가 하와이만 가는 게" 농담 반 진담 반 진담이에요, 진담. 예. 그래서 내년에 제가 하와이 갈까요, 못 갈까요?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잘 도전 마치셔서 하와이에서 좀 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차트입니다. 비범한 사람이란 보다 결실이 풍부한 분야에서 보다 원대하게 성공을 생각하고 꿈꾸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마 이 중에는 본인이 평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 보다 결실이 풍부한 누스킨이죠. 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풍부한 많은 가치와 매력이 있는 분야에서 원대하게 생각하시고 성공을 꿈꾸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시기 바랍니다.